네, 지금부터 제4회 토요일 역사문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호국기념관은 호남 최초의 호국기념관으로 2020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독립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요일 역사문화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4회 토요일 역사문화 강좌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주 회장님은 여수시 의원을 역임하시고 6.25 학도병 충원 사냥의 회장 및 월남전 참전저의 전라남도 도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 역사문화 강좌는 군번 없는 어린 용사 학도병 최초의 전투 화기 전투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고유주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신청한 분이 딱 두 분이더라고요. 두 분을 상대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시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제 프로필이라고 봐도 괜찮을 건데,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저를 박사라고 칭호해 줬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드릴 분이 없습니다. 저 순천대학교에서 박사과정고요. 그 새마을훈장도 저 박정희 대통령 때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무청 성정, 병영명문가, YMCA 이사장, 시민다단체, 그리고 여수시의회 의원을 4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정동의회 이사장으로 있고요. 특히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들이 넷인데 아들과 오부자가 매년 3박 4일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으로 나라사랑 전문 강사도 하고요. 교회 장로다. 이래봬도 제가 나이는 좀 들었습니다. 이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대단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게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다가 요즘은 이제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나이 먹은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기들을 피난시키고 승용차 운전하러 가면서 우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별로 구경하지 못한 적일 거예요. 여기 보면 배 올라가려고 이렇게 밧줄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물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곤에서의 얘기입니다. 월남이죠. 이 사람들 다 못 탔습니다. 부두에 있는 사람들 다 물에 빠지고요. 파리 평화협정이 1973년 1월 27일 날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힘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국 망할 수뿐이 없다는 게 현대에서 불과 2년 후에 북부 베트남에서 쳐내려 가지고
월남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월남 전 국민은 0.5% 정도만 반정부 세력이었습니다. 공산당원은 0.05%고 인민혁명당원 0.18%, 하여간 전부 통틀어서 총인구 0.5%의 반정부 세력들이 99.5%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 나라를 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망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남은 나라 배, 미국 배에 승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에 반도 못 탔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각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돌아다닙니다. 이걸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충 100만 명 정도 월남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구해주는 선박은 우리 외항선, 부산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외항선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들이 이 배를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은 그 양반이 저기 남해 분인데, 선장인데, 이 죽을 걸 뻔히 아는 이 월남서 도망 나오는 보트피플을 그냥 보고는 못 가겠다 그래갖고 배에다 싣고 와서 부산에 내리고 그날부로 사표 썼어요. 사표를 쓰도록 됐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한참 보호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보트피플, 더 처참한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망망대해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나라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이보다 훨씬 전입니다. 1951년 흥남부두 1사부대 때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후퇴하면서 전략 문자를 전부 부두에다 놔두고 이 멀리 배가 있죠. 이 배에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그 배하고는 다릅니다. 피난민들, 이 많은 피난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거제도로 부산으로 여수까지 왔죠. 그 피난민들 10만 명. 군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바다에다 다 버리고 탱크, 장갑차, 차 전부 바다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했습니다. 사람으로 채웠어요. 10만 명 정도가 살아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덩커크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철수한 병력이 한 30만인데 그건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민간인이 이렇게 구조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철모 쓴 군인들이 중간중간 다 섞여 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 동등한 자격으로 배에 태운 겁니다. 아까 바닥에 야적해 있던 군수물자들 배가 마지막 배가 나오면서 미군 배가 나오면서 전부 폭파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많은 군수물자 바다에다 빠뜨리고 사람 싣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군수물자들 전부 여기는 호남 호국 기념관이기 때문에 호남 얘기를 잠깐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총리를 하셨던 이낙연 도지사께서는 우리 학도병 행사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를 애향, 미향,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만미자입니다. 미향, 그리고 의향이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향이라고 얘기해 보니까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족적뿐이었고 나머지는 찾을 수 없었는데 학도병 행사에 와서 보니까 최근세, 그러니까 1950년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학도병으로 지원하고
가장 먼저 전투를 하셔서 전사를 하셔서 나라를 구한 분들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이분들을 선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지금부터 400 몇십 년 전에 1590년도에는 뭘 했었냐? 양무호남 시무국과 여수 오동도에 있는 비석입니다. 그런데 양호남 시무국가는 그 뒤에 말이고요. 앞에 보면은 절상 호남 국가지 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호남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다. 아까 장자가 울타리 장자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하는 이순신 장군이 그 자기가 잘 아는 사원부 지평벼슬, 요즘 같으면 5급 정도 공무원입니다. 이분 현덕승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서한문에 이건 한 평인가가 있습니다. 이 원본이 쓴 글입니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얘기가 최근세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원을 이순신 장군의 국가지 안전보장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죠. 세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이 사진 참 중학생 때 자본임대 결서가 국군에 접수됩니다. 여수와 충청, 가련 등 전남 동북권 중학생 183인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몰리면서 북한 인민군은 이미 낙동강 앞까지 내려온 상황. 학도병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자마자 천장도 없는 석탄 운반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미 인민군에게 함락된 전주를 탈출하라는 승명이 떨어집니다. 경남 하동군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인민군 소령이 집단한 학도병들을 맞서냅니다. 소련의 전사와 대공사기로 등장한 인민군 8명을 상대로 학도병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불에서 출발한 광군 역사관 성공대대 전사들 10여 대와 조언하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서초만으로 북한군 중무장한 북한군 1000여 명을 약 15시간 정도를 잡아두게 되는 그런 전공을 세우게 된 거죠. 15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 덕분에 낙동강 생과거 전선을 지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화기 전투가 인민군의 진격을 일주일 이상 지체시켰고 그 사이 남측의 낙동강 생과거선 전열 구축이 마무리됩니다. 순천 농업중학교 박신규, 여수중학교 박정택, 별교 상업중학교 김차선. 전사자 71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신원이 확인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분들 형들이나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인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들이 국민들이 이해가지고 가기 전에 그대로 다 풀어갑니다. 배워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걸 해야 된다. 16 용감부산학원 학도병은 이제 90대 노인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술돼 있는 전환적 학도병은 15명 같습니다. 화계 전투의 영웅 이들의 순간 희생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헬로프리 뉴스 서경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여기 활로방송에서 촬영한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 저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몇 분씩 돌아가시죠. 이 영어 누가 읽을 줄 아나? 그 우어 베테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노병, 전쟁을 치른 노병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 노병입니다. 저 몇 살이나 보이나요? 응? 잘 맞추면 오늘 저녁을 같이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 차 한잔하고. 농담입니다. 이런 최전방에서 112 사태 때 찍은 사진입니다. 김신조고요.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건 월남전에서 찍은 겁니다. 월남전.
월남전이고요. 이건 월남전에서의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귀국할 때인데 이렇게 살이 삐쩍 빠졌습니다.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또 훈장도 받고요. 이렇게. 이건 아까 이거 병영명문과 메달입니다. 그 자랑스러운데 아들 내다고 제가 사진 찍은 거죠. 예, 군대 가는 겁니다. 이거 전국 뉴스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큰아들이 박격포 분대장이었거든요. 실제 박격포로 사격해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이건 휴전선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 참 저기 멀리 보면요, 이게 먼각으로 가까이 봐봤더니 1910년도 철원에서부터 금강산까지 가는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전기 열차더라고요. 그걸 6.25 때 폭격한 데서 남아 있는 거예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남우나라에 철원 평야에서부터 금강산 내금강산까지 전기 철도를 까는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일까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들 미워할 것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최전선에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에 감회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얘기할 얘기는 라주바예프 원수 6.25 전쟁 보고서라는 일일 보고서, 소련 대사였고 무관이었고 고문 단장을 했던 라주바예프라는 사람이 일일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비밀 해제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번역이 됐습니다. 중공군은 한국 전쟁, 6.25 전쟁사라는데 쭉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런 책입니다. 조금 더 이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저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선 앞으로 할 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먼저 틀어드립니다.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시장 중 하나였던 화개천과 순신강이 만드는 지리적 위치로 큰 어려움을 눈에 떴고, 하지만 지금 이 평화를 위해 동방도 이름도 없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용사들이 있습니다. 196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적인 전쟁 도발. 전쟁 발발로 30여일도 안 돼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요 성실한 화해 작도에 이르렀습니다. 창설대 예수병력이 없었던 한국군은 약 30만 명의 많은 병력이 필요했지만 전쟁의 훈련 속에서 병력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에 주둔하던 국군 15연대, 이 지역의 전남 여수, 순천, 도성 지역에서 약 180여 명이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15세 전후의 의사고 군법, 계급도 없는 학도 의료군이었습니다. 국가가 하루아침에 우리 무너질 이런 한국이라는 것을 갖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그래서 그때 꼭 내가도 이렇게 꼭 지원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 10월 8일날 그 초등학교에서 그 군인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이제 와서 교장실에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혈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랬는데 5일 있으니까 입대하는 통지가 구두로 왔어요. 입대하는 날도 부모한테 말도 않고 제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꼭 살아서 살리라 하는 것은 편지를 날라놓고 그냥 학교 가는 데에 나갔어요.
저렇게가 네이징에 아마 네이징에 하고 부탁에 정말 그 주민들을 다가 김밥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밥을 해갖고 그 산에 우리가 올라 있는데 밥이 왔는데 그런 날은 가지에다가 밥에서 그냥 거름면서 놀라고 이런 것을 스무 대는 다 주제를 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다 나중에 먹대요. 다 굶고 그런 때가 한 아침 7시 정도 됐어요. 근데 아침 7시 정도 되니까 그때 막 요란스러운 호응 소리가 나는데 그때에서 인민군 전차부대가 내려온 거예요. 한해장으로 들어가서 입구에 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전차가 열을 세서 서대요. 한 10여대가. 그게 자존심이죠.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묵대를 할 때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를 내서 이제 국내를 올리면서 이제 튀었죠. 그것도 걸어가는 거 아니고 무조건 튀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인민군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가깝게 가니까 그 초등학교에 있는 데서 이제 먼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피하고 있대요. 70명이 안 오고 110명만 거기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혈서를 쓰고 학교 운영에 지원했던 원수는 어느 백발의 모임이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오셨던 어르신이 정효명 씨라는 분인데 학도병 동주회장을 하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 부인이 카나다에 있는 딸이 돈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 회장님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하고 꼭 여수에 가장 좋은 식당 하려고 하는가? 거기 예약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고급 카페 커피집 그것도 예약을 해놓고 꼭 그리러 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어제 부득이 가지고 점심을 삼계탕을 얻어먹으면서 눈물로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15, 16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들이 부모도 모르게 전쟁터 간다고 학교에서 환송식을 했대요. 순천, 여수, 벌교 다 똑같습니다만은 환송식을 하는데 자기 누나가 그때는 여중 4학년이었어요. 여고 1학년이죠. 보니까 환송식인데 보니까 조그만 꼬마 자기 동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 쫓아가서 효명이가 군대 간다네. 그러니까 저 엄마가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와가지고 여수역까지 따라갔는데 시민들이 환송을 하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가고 있는 아들 손만 잡아서 끌어내면 되는데 그걸 못했답니다. 하이클래스 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끌어내기만 되면은 군대 안 보내도 되는데 끌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열차를 타고 순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손 잡고 못 나왔을까? 그걸 마침 살아서 오셨습니다. 살아서 오셔가지고 무슨 은행이죠? 국민은행이든가 대단히 학도병 출신도 전국 사격대에서 1등을 3번이나 했어요. 메달도 타시고요. 은행장으로 전역을 끝이 나신 분인데 재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분이 주신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큰 자료가 제 트렁크에 있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그걸로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평화시에도 아들이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가 군대 간다면은 훈련소까지 가서 울고불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포소리가 둥둥 울리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판에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 부모가 돼야 알죠. 그 생각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 만들다가도 또 눈물이 나요. 자식을 놓고 손자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이 옛날 그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뒤에 말씀 올릴게요. 6.25 전쟁 누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부터 먼저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련과 중공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국제전이었어요.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고 실제로 북한 애들하고 한국군들하고 싸우면 별게 없었어요. 미군들하고 소련군들 그 다음에 중공군들하고 싸움이 더 컸죠.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폭과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기 이전에 일본에서도 우리 흥남 질소비료 공장 앞에 바다에서 원폭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8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자기들이 실용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6개월만 더 길었으면은 오히려 미국이 당할 뻔했었어요. 소련군들이 흥남 질소배력 공장에 있던 원폭 실험 저기를 전부 다 뜯어갔습니다. 소련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공장을 뜯어갔니 어쩌니 그러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이 기초 산업은 세계 넘버원이었는데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욕심나서 뜯어간 게 아니고요. 원폭 실험 기부를 전부 뜯어간 거죠. 그게 전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비밀 경제, 제페니스 세큐리티 워 뭐 이런 책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 그걸 가지고 4년 후에 소련도 원폭 실험에 성공한 거죠. 49년도. 그러니까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 너네들만 원폭 갖고 있냐? 우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2차 대전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풍전등화했던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련군 한반도 점령 계획과 일본군의 예상도인데요. 좀 자세하게 표현할게요. 이게 소련군의 관동 진출 공략 계획도입니다. 소련군 최고 사령부에서 나온 건데 이 관동군 전부 해가지고 마지막 저기가 서울입니다. 서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군이.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군도 첩자를 동원해가지고 이미 8월 8일 현재 소련 애들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이렇게 올 거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들어오는 걸로 했고. 실제로 서울 덕수궁에서 소련군들이 사진 찍은 거 많이 있습니다. 덕수궁이 소련까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38선을 누가 그었느냐? 찰스 본스토리라는 건 유엔군 사령관 했고요. 이 양반은 미국 국무장관을 했어요. 이 양반이 대령일 때 선을 그었습니다. 뭘 그었느냐?
저기는 저쪽 괌도에 가 있고 미군들은. 근데 일본군을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무장해제를 시킬 거냐. 우리가 미군들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만 우리가 무장해제를 시키자 그랬다가 본스틸 대령이랑 저기가 야 그러면 여기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 38선 정도로 잘라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무장해제 시키고 여기는 소련 애들 보고 시키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별로 반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된 겁니다. 이게 미국이 남한이 욕심내서 여기 선 그은 거 아니에요. 항복을 어디다가 받느냐 이거야. 항복을 여기는 소련군한테 항복을 받고 여기는 연합군 내가 항복을 해라. 그래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선을 그은 게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지 지도를 걸어놓고 지금 선을 그은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2차 대전 직후에 빨간 거 칠한 거는 그건 좀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2차 대전 바로 직후입니다. 여기 터키 조금 남아있고 영국 파리 이 정도 남아있고 시리아도 여기 전체가 빨갛게 다 칠해져 버렸고 여기 하얗게 남아있는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저거 먹는 거 일도 아니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미조리 3상에서 항복하는 건데요. 지금 이걸 보고 에티슨 9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950년 1월 12일 날 에티슨이라는 국무장관이 프레스 센터에서 미국에서 기자들한테 강연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지켜야 될 선은 이 선이다. 일본하고 여기고 이렇게 하고 필리핀 지키고 대만하고 한국은 우리가 지킬 땅이 아니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에티슨이. 그래서 방어선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가치도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은 왜 대만을 포기를 했느냐? 그 시점에 대만에 있던 여기 있던 장개석 군대가 패주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정부패로. 미국이 그렇게 원조를 해줬는데 다 떨어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 망하든지 말든지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대만은 하고 한국은 나중에 에티슨이 회고를 한 거 전략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티슨이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걸 놓고 브리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학 교수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인데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불러들이고 소련이 중공이 남한으로 침공할 수뿐이 없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냥 미국도 책임이 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우장춘 박사라고 아십니까? 우장춘 박사. 혹시 못 들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구나.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어쩌다 그러고 하여간 이 육종에 대해서는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민비 시해를 할 때 그 당시 육군 장교였어요. 근데 일본 낭인들, 칼제비들을 데리고 민비 시해하는데 앞장을 서서 했던 우리나라보다 역적이에요. 그래 놓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니까 고족이 보는 자기 부인을 죽인 놈이니까 죽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을 보내갖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우범선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기들을 여럿이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는 일본서 괄세하고 여기서는 역적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가서 봉사를 하다 죽겠다고 그러고 혼자 건너왔어요. 이 사람이 육종학자, 그러니까 이 식물, 농업용 식물들 개량하는데 세계적인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육종을 굉장히 저기를 했는데 우장춘 박사의 딸이 아까 얘기했던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부인도 정치학을 하는 사람인데 한번 정치학적으로 그 일리가 있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이 쓴 책 이걸 갖다가 좌파 경향이 있는 학자들이 가져다가 6.25는 미국 책임이다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북침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심지어 저 큰아들도 국민학교 3학년 때 정교서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불러놓고 눈물이 철철 나도록 공부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저기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탈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사 때 어떻게 끝이 날 건지 난 계산이 나와요. 왜 계산이 나오느냐?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누구죠? 소련 수상이 누구예요? 푸틴이 죽기 전에는 안 끝나요. 왜냐? 한국 전쟁도 이 사람이 암살당한 후로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이 사람이 한국 전쟁 길게 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오래 간 겁니다. 3년이 간 거예요. 대전략가예요. 근데 이 스탈린이 푸아라 주재 소련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이 소련 대사한테 보내서 이 책이 이 비밀 해제가 된 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이거 보면은 그때 1950년 6월 27일 날 미국 제안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거기서 유엔군을 파견을 하자 하는 게 소련의 기권하에 의결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엔 안전보장위에서는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또 한 나라 어디냐? 소련 5나라예요. 근데 그때 중국은 장개석 군대의 중국이에요. 소련이 그날 아침에 5월 27일 날 말리크가 그 대사인데 같이 대사들과 정심을 먹고 회의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이게 가지 마라 그런데. 이게 스탈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의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들어온 거예요. 미군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소련 유엔 대사 말리크에게 기권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나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식자층에 있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미국이 중공하고 조선 땅에서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통에 우리는 구라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중국이 극동에서 같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린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때도 인구가 많은 중국 다 죽일 수 없다. 오래 전쟁하게 된다. 유럽에 저기 할 때 극동에 미국을 내어놓자. 문제는 중공군이 참전한 거는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8월 달인데 스탈린은 이미 6.25 남친 이전부터 중공군이 한국전으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올해까지 붙들어 놓다. 이거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전략가죠. 근데 지금은 몇십 년, 70년 전하고 72년 전하고 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런 전략가예요. 푸틴을 우크라이나에서 잡아두고 장기전을 끌어가지고 소련 바짝 마르게 하고 전력 전부 노출되게 만들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72년 전하고 전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푸틴이 죽기 전에는 이 전쟁 안 끝난다 이거죠. 오래 갈 거예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피해가 가더라도. 이 세계는 이런 대전략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장애를 받아요. 아까 올라오면서 5만 몇천원 가스 넣고 왔는데 비싸졌어요. 그 전쟁 들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비싸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략가들의 세계 운영 경영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6월 25일 날 이렇게 치고 내려왔는데
걔네들이 치고 내려왔다 스탈린이 지시해서 북한이 도발했던 거는 러시아에 발견되는 세계 교과서 27개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스탈린이 지시해서 김일성을 보고 치고 내려가라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잘난 전교조 선생들은 거꾸로 우리가 북한으로 쳐 올라갔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양쪽 진영을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려고 생각도 가르치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피난 가는 게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일사후퇴. 아까 경남부대에서 철수는 12월 있고 서울이 무너진 건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하고 열흘 후에 유엔 총회에서 휴전 결의가 있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여기인데 요쪽이에요. 평택 아래로.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인도, 캐나다, 영국령이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유럽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전 끝내버리고 한국 망하든 말든 끝내버리고 유엔군 철수하자. 미군 철수했어요. 서울도 미군 저기로 들어갔고 수원, 평택, 원주, 삼척까지 전부 다 북한과 중공군 수중에 들어갔는데 그때 휴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나라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유엔에서 그렇게 됐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정말 그때 캐나다 그때 이거 표결하는 자리예요. 우리도 몰라요.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서울 저쪽으로 줘버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공군 가입 이런 거. 이랬으면은 우리는 지금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스탈린이 반대했어요. 전쟁 끝내지 말아라. 더 해라. 그러니까 전쟁 다시. 지네들이 휴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래 갔습니다. 1호부터 2년 더 갔죠.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지옥의 문턱까지 가까스로 갔다 왔어요. 우리 모르게. 이거 가르치고 역사 공부한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자신합니다. 안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태용을 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북 세상이 됐으면 이 말이 공산사회 아니에요. 공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 막스 레닌은. 그런데 이북은 그게 아니라 노예사회다 이거예요. 첫째, 주민에게는 생산수단이 없어. 돈 벌 수 없는 거예요. 생산. 공장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도 없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 버려. 그 다음에 더는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 자유인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들하고 해도 종교의 자유도 없어. 그 뭐 무슨 자유주의요?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산주의냐고. 배급도 안 준다. 요즘 배급 안 준대요. 굶어 죽고 지금 아사자가 많이 나오고 이북에. 자칫했으면은 이런 노예 생활을 할 수뿐이 없게 돼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은 미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이게 공부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에서 이런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다. 6.25 어떻게 생겼냐? 탱크입니다. T-34 탱크는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소련의 주력 탱크예요. 이거 대단히 유명한 탱크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에 이 탱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속 46km예요. 서울까지 그러면 1시간이면 와버려요. 근데 이게 3일이 걸렸어요. 탱크 운영하는 방법을 스탈린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 자서전을 쓰라고 썼던 사람이 귀순해가지고 한 얘기를 보니까 가관이 술만 먹으면 스탈린이 요거 들어요. 왜? 탱크 전술을 안 가르쳐 주고
땡치 군안 탱크도 없어졌고, 탱크가 건너갈 수 있는 도하 장비도 안 줘버렸다. 이거. 3개 다 안 줘버리고, 탱크 500대 준다 그러고 242대만 주고, 마침 깨지니까 판 놔버렸다. 이게 속였다. 스탈린한테 속혔다. 이게 소모품이었다는 걸 나중에 느낀 거예요. 한강 정밀고입니다. 철교 폭파된 게 이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생포된 북한군입니다. 전부 애기들이죠? 그 밑에 사진 설명이 있어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북한이 점령지 남한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로 해서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몰았답니다. 어린애들. 그래서 학도 의용군이라는 의용군자를 안 씁니다. 저는 6.25 참전 학도병이지. 전쟁 발발한 지 17일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명한 작전기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양을 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틀 있다가 오케이 받겠다고 그래요. 그 작전권이, 긴급 작전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하고 군산 북한군에게 이미 함락이 돼버리고 워커 중장이 8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한 바로 그날에 우리 학도병 어르신들께서 순천역 앞에 옛날에 골프, 이 병막에 골프, 그걸 병막에 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 와인병 막는 거 있죠? 옛날에. 그거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 15연대 징병, 모병하는 데 있어요. 초대 8군 사령관인데 워커 사령관, 서울에 있는 워커1이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워커1이라고 맞췄어요. 그리고 이분이 2월 23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도 육군 대장이 됐어요. 육군 대장이 됐는데 한국군 철수한다고 카트가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다가 옷을 벗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부자가 피를 본 그런 가족입니다. 지금 오산에가 이렇게 워커 사령관의 그 동상이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스타디 디어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 미군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 양반이 혼에 몰렸었는데 메가드가 나중 살렸죠. 15일 현재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까지 대전도 떨어지고요. 군산도 이미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이 양반들은 훈련소로 들어간 거죠. 이번에는 혈서 지원, 공중 성형성군 후 굳은 결의, 북한 괴뢰군이 불법 남침으로 인한 금반의 격전에 종군을 지원하는 순정의 청년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중에도 특히 이철을 띄우고 있는 것은 본적을 고흥에다 두고 현재 여수공업중학교에 재학 중인 송형선 군일 것이다. 그는 공중의 학교 호국단 대대장으로서 금반 사건이 발생하자 비록 학원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일학도일망정 전 장병들의 용전분투를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피를 참을 길이 없어 굳은 결심으로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열로서 혈서라고 대서하여 종군지원서와 같이 여수경찰서 경비계에 몸소 출두 제출하였다 하여 군의 이 불타는 순정에 개헌은 물론 듣는 사람은 모두 감격하였다 한다. 7월 8일자 신문이니까 며칠 전 얘기를 썼겠죠? 7월 5일 계신 이분 얘기 들었어요. 7월 5일 날 접수요. 6.25 터지고 불과 열흘 만이에요. 열흘 만. 단기 4,283명인데 여기다가 2,333을 빼면 서기가 된다. 저거나 오늘 팁이야. 단기에서 2,333을 마이너스하면 서기가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은 그거 안 가르치더라고. 2,333 빼기 하면은 서기가 된다고. 이분이에요. 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남 지역 17개 중학교 학생 183명이 전부 지원을 해가지고 주민들 환송을 받고 7월 13일 날 입대는 거죠. 제가 13일 날 여수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 어른들의 이 순정을 그야말로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이 지역이 아무도 몰라요. 10년 전부터 이걸 챙겨가지고 9년째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지난번에 몇 명 안 오도록 초청을 안 했는데 2배 이상이 와가지고 기념품이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자리가 없어 2층에 서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자, 1950년 7월 5일자 사진이에요. 자, 여기 붕대 감은 사진 보이죠? 붕대. 여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붕대 감은 거 이렇게 보이면서 학우들하고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혈서 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천 매산학교 출신들 사진이에요. 이게 위에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은 이 학생이 어깨띠 두르고 이 학생의 출전을 53명의 동급생들이 환송해 주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송이 무궁화가 피다 혈서로서 지원한 김용사 1950년 7월 10일자예요. 그 당시 사진 찍기도 어렵겠죠. 근데 그 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후에 여수에 있는 학도인 기념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서 한 분 정도만 남아있고 다 돌아가셨죠. 고흥, 여수, 전부. 이제, 여수중학교가 45명, 53명 제일 많습니다. 여수중학교가. 그리고 작년에 사단장이 명판을 갖다가 저기는데, 그 다음에 여수 수산중, 여수 공업중 쭉 해가지고 지금 순천 고등공민학교 한 명인데요. 네, 이분이 지나가기 위해서 다니다가 순천에 지금 사십니다. 그저께 13일 날 놓치고 25일 날 화개전투 현장에도 가시는데 헌화 분양을 하고 나서 큰절을 하면서 우는데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학우들 천연식당에서요. 순천 지역도 이렇게 많습니다. 매산중학교가 가장 많고요. 사범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고요. 저 광양 지역 강진까지 있습니다. 강진까지.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기독 학생들이었어요. 왜냐? 반란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죽이니까 또 나중에 이제 보복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인민군 세상 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라 지키면서 죽자 그래가지고 가서 강진까지 더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보성, 고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명씩에서 368 그 소대가 6개 소대로 나눠가지고 독립중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도병으로서는 이렇게 별도로 부대가 만들어진 건 이분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타라 너라고 가라고 그러는데 석탄차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못 볼 겁니다. 이렇게 석탄차가 이렇게 잡고 뚜껑이 없는 석탄 바로 싣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시커먼 그 차로 올라가는 거죠. 그 하얀 여름 하복 입고 그 석탄 실은 차에 올라갔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원까지 갔습니다. 남원역에 도착하니까 해병대가 여수에서 운반해 원문 소총하고 그때 처음으로 총을 나눠준 거예요. 참 재밌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소총은 1260청이고 카비는 600, 근데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총을 어디서 가져와서 나눠줬냐, 받았느냐. 그걸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찾아낸 일인데, 김성훈 장군인데, 해병대, 22일 날 부산서 이 배를 미국이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병대가 받아가지고 그걸 다음날 새벽 3시에 여수역을 출발해가지고
10시 20분에 남원역에 도착해서 30분에 학도병들이 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6.25 전쟁사에 이대로 제가 조사한 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도병하고 싸운 인민군 육사단인데 저기 개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는 숨어서 왔습니다. 숨어서. 그런데 이만큼 곡성쯤 올 때야 미군 정찰기로 이제 대부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대가 어디 가려고, 무슨 사단이 어디로 가려고 이때까지 숨어서 왔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구례를 거쳐서 하동을 거쳐서 진주로, 마산으로, 부산으로 이틀이면 부산이, 임시수도 부산이 함락이 된다. 그걸 안 거예요, 미군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근에서 싸우고 있던 대전서 폐주를 했던 24사단 사단장이 포로가 되어버린 사단장이 이근방에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진주로 내려고 진주를 막으라 그러는데 이틀 3일이 걸리죠. 못해요. 못해. 이러고 있는 파인데 학도병들은 여기서 훈련을 순천서 받고 이쪽 관천, 임실 관철까지 갔다가 다시 율촌까지 내려왔는데 연대장이 다시 올라가라 그러는데 구례구역에 가서 기관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총소리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걸어서 하동으로 이리 가는 거예요. 하동으로. 하동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구례를 거쳐서 하동을 거쳐서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개장터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이 아까 그 8군 사령관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낙동강에 7월 31일까지 전부 모이자. 거기서 최후 방어선을 구성을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7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부산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유행물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까 23일 날 정체불명이 대부대가 구례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부대가 어디로 가겠느냐 보니까 구례를 거쳐서 하동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 하동으로 가면은 지키는 일개 중대도 없는데 허를 찔려 버렸는데 임시수도 저 앞에서 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민군들이 여기까지 숨어서 온 거예요. 밤에만 행군을 했어요. 이 작업하려고 여기로 와가지고 구례를 거쳐서 여기서 구례에서 자지도 않고 새벽에 하동까지 들어간 거예요. 하동을 거쳐서 진주까지 그날 25일 날 들어가도록 한 건데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전주에서 병력을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원래 사단장은 바로 사단 병력이 탱크 몰고 부산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스탈린이 그래 보니까 전쟁 빨리 끝나갔거든. 그러니까 소련 고문단을 시켜가지고 그러지 말고 광주, 목포, 보성, 순천까지 6가지 전부 보내라 그래갖고 뺑뺑 돌게만 3일을 허송 세월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군산 13일, 19일, 2일, 전주, 정읍, 24일 광주, 순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24일 인제 집결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일부러 벌어준 거죠. 일단 미군들의 지도입니다. 미군들의 지도. 여기 미군 1기병사단, 25사단, 24사단 뒤에 있고 1사단, 6사단, 8사단 우리는 5개 사단뿐이었어요. 여기는 12개의 사단이에요. 인민군들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와가지고 요리 들어가서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꼬박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미 정보 8군 정보참모가 이렇게 임시수도 부산으로 계속 동침할 경우 허를 찔려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부산이 함락된 전쟁이 패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칭찬하는 북한의 전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임한 명령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소장. 이 사람을 24일 날 그걸 알고 부산서 여기 가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보면은 귀가는 서울을 잃고 중대한 패전을 했다. 책임은 중하고 또 크다. 적은 전남에서 경남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적을 막지 않으면은 전선이 붕괴될. 귀가는 패주 중인 부대를 주위해서 적을 객달하. 딱 이거 보시오. 귀가는 선두에 서서 독전할 필요가 있다.
일국의 참모총장을 보고 맨 선선에 서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이 폐전의 책임을 지고 넌 거기서 죽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사람 부관이 이 사람 정례혁 장군인데 곡성뿐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인터뷰했는데 이 양반을 하동에다 놔두고 최병대 장군은 병력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간 거예요. 미군들 데리고 가려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인민군 육사단장인데 방어산 소장인데 2계급이 특진이 되고 전 부대원들이 1계급씩 특진이 되고 그랬어요. 이중 영웅칭호 갖고 지금도 육사단은 최근위 사단으로 개성공단을 지키고 있어요. 이북 애들이.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야들은 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인 목적도 있다. 우리끼리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탱크 몰고 내려오고 가들은 바다 이제 다리 없어도 이런 나룻배로 가지고 한강 다리 건너버리는 애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애들은. 얘들이 중공군 출신들이에요. 전체가. 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화개장터인데요. 화개장터인데 여기가 호가 다 있었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전 호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견학 와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죠. 이 학도병들이 매복했던 곳이고 여기고요. 그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중요한 게 이분들이 그 당시 중학생들은 요즘 서울대 학생들 수준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 동네에 몇 사람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교로 나중에 근무를 했어요. 이리 건너오고 이 군사 지도를 다 그려놨어. 다리 폭파조 뭐 이런 거에 다 그려놓고 이게 지금 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김창녕 예비우 대령인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전투가 이 양반이 죽을 곳을 이 학도병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25일 하동읍내에 그날 진주로 가야 될 병력을 여기서 막아준 건데 나중에 그 다음 날 26일 날 미군 1개 대대를 끌고 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기습을 당해가지고 27일 아침에 미군들 313명이 전사를 했는데 하동에다가 인민군들이 미군들 시세를 그대로 놔두게 만들고 옷만 벗겨갔어요. 가지고 지금 저기 사는 복숭아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월두. 거기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동네에 사셨더라고요. 하동에 사셨는데 인민군들이 미군들 옷을 갖고 와서 빨아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옷만 빨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들 시신에서 옷만 벗겨가지고 그거 입고 미군들 위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손을 못 대게 놔둬가지고 미군들이 다시 인천 상륙해가지고 9월 달에 하면서 313구 미군들 시신을 자기들이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동에서부터 진주까지는 미군들의 그 피로서 막아준 거죠. 한국군은 일개 중대도 없었어요. 우리 학도병들 말고는. 이 199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이 전사할 정도의 전선이었다. 미군들. 그 자리가 이 최병대 장군의 전사비가 있고요. 이분이 독전하는 상황인데.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구례에서 25일 날 새벽에 출발한 잠도 안 자는 인민군 병력들이 그날 25일 날 여기 와서 진주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례에서 화개장터에서 하동까지 정확하게 32km인데 여기가 딱 12km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라남도죠. 여기는 경상남도고 딱 여기서 아까 그 호 속에
쉬려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전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일이 된 건데,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금방 1시간이면 차 타고 갈 수 있는 게 여기서 15시간을 거쳐 가지고 여기 들어갔어요. 공격을 당하니까 이 마을에서 숨어가지고 공격할 줄 알고 마을마다 포위해가지고 점검하고 죽이고 어쩌고 들어가느라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죠. 하고 다음날 여기 있다가 하동에다가 육사단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지체를 해버리고 나니까 미군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해갖고 전체 부산항에서 들어오는 미군들과 그리고 공군기들 전부 여기서 하동에서 진주까지 전 공격을 훔쳐가지고 막아낸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되니까. 하동읍에서 채병대자고 전사한 것이 저 근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략을 보면은 구례에서 새벽에 출발했고 아침 7시에 여기서 만났고 밤 하동에는 10시에 들어갔고 여기서 진주까지 25일 날 점령 예정인데 31일 날 실제로 점령했는데 마지막 전쟁까지 학도병들이 했어요. 진주 남강 전투까지. 대충 그려보자면 요렇습니다. 이건 지금 군인 장교들에게 그때의 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구례에서 화계를 거쳐 하동을 거쳐서 일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딱 막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지체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일주일이 걸려버리니까 여기는 감히 들어가도 못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학도병들이 진짜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도 경찰서 대대장도 연대장도 다 가버리고 학도병들 보고 너네들 지켜 그러면서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인민군 들어오면 총만 내버리고 도망가버려. 그러면은 너 살 거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경에는 진모퉁이 주춧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학도병들의 특징은 전국 최초로 혈서 자원집대. 그러니까 6.25 터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했어요.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없어. 건국 이래 최초로 독립학도 중대로 군대로 편제가 됐다. 그리고 최초로 북한군하고 직접 전투를 했다. 저기 포화소우로라는 포항 학도병 얘기가 있는데 그건 8월 달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한 달이 훨씬 더 지난 후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사를 새로 써야 될 영웅적인 무운을 세웠는데 이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얘기도 없었던 거 할 수 없어 저희들이 월남 참전 후배들이 6.25 참전 학도병 선배들을 위협을 기리자 그래가지고 10년 전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우 국가도 알아주고 빛을 보고 이제 그러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전쟁사를 새로 써야 되겠죠. 고마운 게 비목 앞에 이 양반이 그 학도병 시신을 구덩이에다 매장을 했어요. 매장은 그 자리에 다시 파는 거 삽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부위죠. 저기 보십시오. 거기다가 조국 수호 무명의 학도병 여기에 잠들다. 살아있는 그 하구들이 매에 썩어버리는 비목을 또 사고 타고 그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이분들 세 분 다 돌아가셨네요. 신보라 씨, 순천 부인데 유해 발굴합니다. 2007년도죠. 유해 발굴을 하는데 여기가 은으로 만든 회중시계가 나왔는데 10시 30분에 스톱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은으로 만든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저긴데 그 한마을에 회중시계라고 요즘 시계 차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옛날 저희들 시대에 한마을에 한나 이슬뚱말뚱해 회중시계, 은으로 만든 회중시계.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이 그걸 여기다 차고 돼 있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부잣집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은으로 만든 회중시계. 어려웠던 시절인데 대단한 부잣집이죠. 저 이제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전부 기독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교계에서 이 일을 지금 저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뒤로 가는 거야.
전국에서 학도병들의 유해를 발굴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발굴 자체가 안 돼요. 이분이 그 유해 발굴단 단장인데 십자가 품고 있던 학도병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유해가 발굴이 됐는데요. 한 분만 순천 고흥 출신인데 동생의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유전자 확인이 안 됩니다. 부모도 돌아가시고 형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찾으려고 현상금까지 걸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만 저희가 됐죠.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제가 했습니다만은 좀 더 해보자 가지고 이제 한참 팠습니다. 봤더니 요즘에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밑에가 금속이 있으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파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서 저기 보면은 170315는 그 17년도 3월 15일 경상도인데 여기를 전라남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동 탐리 제보 지역에서 이거 봤는데 이 총 탄피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칼빈실 탄피고요. 이건 모신나강이라고 북한군 제식무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칼빈 모신나강. 칼빈은 우리나라 총인데요.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총이고 우린 국군 학도병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에요. 그 대검이고 모신나강이란 북계군 총인데 이건 대검이 아니라 이건 뭐 총창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언제 1891년대 모신이라는 러시아 그 과학자고 나강이라는 벨기에 학자고 합작품으로 만든 총인데 월남전에서 저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딱콩총이라 그럽니다. 딱콩 하면은 한 사람 쓰러져요. 월남에서 전후한 사람이. 공포총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지금 다시 나왔다 그러다 이 총이. 근데 이 딱콩총. 그런데 한 호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호 속에서 우리나라 칼비촌 탄피하고 적군의 탄피하고 한 호 속에 남았다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는가. 거기서 육박전이 붙었다는 거죠. 어린 학생하고 중공군 출신 그 베테랑 그 저기 하고 거기서 서로 쏘고 죽었다는 얘기죠.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겁난 총이에요. 이게 소련군의 제식 무기 우리 같은 애매한 것죠. 이렇게 저격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도병 어르신들의 유해를 찾아보자고 이렇게 명단까지 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래도 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전사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이게 아까 본 거니까 이제 이분들의 그 위협을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되겠다. 지역에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으로 처음으로 14년도부터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하고 그때 첫 기념식입니다. 전국에서 다 왔죠. 다 오고 이 월남 장글복 입고 있는 제가 주최하는 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 군악대도 오고요. 엊그저께도 왔습니다만은 사단에서 사단장도 오고 뭐 이렇게 우리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랬고 매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탱크 장갑차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자주포 또 카퍼레이드도 해드리고 유물 전시하는데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몇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됩니다. 무기 전시회도 하고요. 애들 참 좋아하죠. 이렇게 의장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맨날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대상이 없어서 이제 정말 고민됩니다. 이제 이건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이건 육군 전사연구소 소장이야 저희를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사 다시 쓰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전쟁사 다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푸른 충언을 우리가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후대들이 보고 아, 우리 피 어린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고 후대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여수의 그 저기에 있는 이 학도병 기념비에 있는 거 여러분은 퍼붓는 전란을 맨가슴으로 받으며 혹은 죽어서 혹은 살아서 자유와 정의의 승리 앞에서 찬란한 축제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전 이분들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목이 메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낙연 전 총리께서 도지사 때 전남의 삼양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꼭 들어맞는 사례다. 학도병 사례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충무공 족적과 같이 우리가 이걸 멋있게 좀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실에서 엊그저께 누가 전화 왔고 미국하고 연결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얼른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장의 7년 족적과 함께 전국 최초로 혈서 지원했던 전남 지역 학도병 충원사업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되도록 만들어서 자라는 세대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건 나라 지키 학도병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 안 되고 조국을 지키자는 각오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7월 14일 기념식 하면서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가 월남 갔다 온 월남 군인들이 베트남 베테랑, 베트남 노병들이 향토 예비군에 지원하자. 지원서를 50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 늙은이들이 나라 지키겠다. 어쩌겠습니까? 나라 지키겠다. 우리는 현역들보다 더 잘 씁니다. 더 전투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키겠다 그러니까 다 하겠다고 그러네요. 물론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내 고장에서 내 집 앞에서 내 근방에서 총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키는 거야. 내 처자식 살리고 손자들 살리고 이웃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목숨 다 됐는데 그 지키다가 죽으면은 그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본을 보이자. 우리 전라도가 본을 보이자. 우리 학도병들의 뒤를 이어서 이 뒤에 후배들도 나라 지키는데 목숨 걸겠다 하고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된 것을 제가 두 분만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두 개만 하려다가 그래도 한 20장 만들어 오기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 했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고맙고 특히 어린애들이 어디 안 가고 진작에 듣는 거 보니까 감동이 오네요. 우리 부모들이 잘하고 어머니들이 잘해서 그러겠지만은 이게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분들이 이 빵 만들 때 이스트가 되듯이 종자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옛날 선배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부모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에 대한 느낌이라도 조금이라도 오셨다면은 제가 준비한 거 그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